스웨덴의 어느 한 가정집. 한 여성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라며 돈을 건네자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는데요. 그 모습의 여성이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중년 남성도 크게 놀라워합니다. 이 여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스웨덴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 된 스웨덴 여성 알리시아라고 해요. 지금은 수도 스톡홀름에서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티어프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스웨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건 다름 아닌 어렸을 때 우연히 TV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몇몇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대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했죠. 단순히 어린 마음에 좋은 나라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유독 이상하게 자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배운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뿐더러 다른 분야에도 관심도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고 제가 유일하게 흥미가 있었던 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글이 단순히 그림체처럼 이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좋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이하게도 다른 언어와는 달리 음절별로 하는데 그 음절 안에도 음소 하나하나 전부 표시되죠.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도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로맨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어서 그걸 파악만 한다면 누구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걸 못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기보다는 영어나 스페인어,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냐며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남북전쟁으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스웨덴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기에 굳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로 인해 잠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배워볼까도 생각했지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 금방 포기하게 됐어요. 결국 다시 흥미가 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저를 보며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물어보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한국이 어느 대륙에 있는지 모르던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왜 그런 언어를 배우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저 흥미가 생겼고 한국어를 배우는 게 재밌다는 소리를 했죠. 부모님은 얼마 안 가 흥미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꾸준히 오랫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보고 나서 이왕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배워보라면서 한국에 관련된 책들을 사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오니 부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는 소리에 너무 기쁜 나머지 부모님을 껴안고 소리를 질렀어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내내 떨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엄청나게 발전된 공항의 모습에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놀라워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공항 순위의 상위권에 포함되는 곳이라는 걸 알았죠.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을 하니 스웨덴과는 다른 현대적인 건물들의 모습들이 보였고 엄청나게 발전된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했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뛰어난 교통 인프라와 생활 곳곳에 편리하고 발전된 시스템들을 경험하며 한국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건 한식이었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한식은 반찬을 여러 가지 따로 주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 것에 감탄을 했죠.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반찬이 따로 제공되었고 많이 주는 곳은 10가지도 넘게 주는 곳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과 대화를 시도했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을 거니 한국인은 저를 보며 놀라워하면서도 한국어를 잘한다며 칭찬해 주었죠.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너무 빨라서 한국인들의 말을 알아듣기는 어려웠어요. 제가 머뭇머뭇거리자 한국인들은 친절하게도 천천히 대화를 시도해주며 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죠. 분명 제가 답답했을 텐데도 끝까지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식당에서도 각종 서비스를 받는 건 물론이고 어딜 가나 이쁨을 받았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친절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말하지 않아도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곤 했죠. 특히 첫 방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다름 아닌 치안 수준이 매우 좋다는 점이었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치안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조차도 치안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며 혹시 모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며 몇 번이고 강조를 했지만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소매치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이 없는 듯이 행동했으니까요. 핸드폰이나 가방, 지갑 등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는 모습을 여행 내내 경험했고 밤이 늦었는데도 부모님들이 없이 아이들만 따로 돌아다니는 것도 보았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조차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아이들이 밤늦게 따로 돌아다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기해서 한국인에게 아이가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인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는지 위험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며 혹시라도 아이가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 누구라도 아이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말을 했죠. 여행을 하는 내내 치안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저와 부모님은 첫 방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온전히 한국을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쉬웠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부모님은 이런 나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나중에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보고 한국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어를 배워놓는다면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저 역시도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 대화를 해보니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스웨덴에서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K-팝을 시작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이 스웨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니 제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벌 수 있었죠. 스웨덴 내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한국어와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제가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후로는 학생들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응원과 함께 좋아해 주셨지만 제가 벌어들인 소득을 보여드리자 놀라워하셨죠. 하지만 그 소득이 한 달치라는 이야기를 말을 했을 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달 만에 벌었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컸고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한 달에 벌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제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며 한국어를 배울 때 같이 배웠다면 좋았을 거리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했고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한국어를 좋아하고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종종 자신이 한국에 데려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워지고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곤 하는데 무엇을 했더라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해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운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가족 모두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 소원인데요. 그날이 올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 살아갈 날을 꿈꿔봅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한국에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